간단하게 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화상 환자들을 돕는 비전을 플라인 단체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건 없고 사실 인터뷰할 만큼 제가 한 게 없어서 고사를 한 건데 참. 비전 오프 제가 2003년에 결성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그 계기나 동기 같은 게. 근데 정확하게 그 결성 연도가 2002년인지 2003년인지. 저도 가물가물 한데 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점이 된 아이가 지방에 사는데 그 아이를 돕는 어떤 기업에서 지역 신문에 그 지방 신문에 그 아이 소식을 싣고 모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 갔다가 그 지역 신문을 누가 이렇게 시댁에서 반찬을 갖고 오면서 그거 냄새 나지 말라고 덮어 갖고 온 거를 제 눈에 띈 거예요. 그때 안 봤어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거 뭐지?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때 실습을 나갔는데 화상을 입은 11개월짜리 남자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화상으로 인한 중환자실이에요. 거기 있다가 저가 있는 동안에 사망을 하는 걸 봤어요. 되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그래서 그 전에는 화상 환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때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학생 때였는데. 그러다가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그때 이 아이를 보니까 전신 95% 화상을 입었는데 12개월 첫 돌잔치가 막 끝나고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때 대학 때 아이가 이름도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면전에서 죽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는 뭐 수없는 죽음을 봤지만 그러다가 이 아이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냥 생각뿐이었고요. 제가 이제 돈을 얼마씩 매달 누구나 그렇듯이 후원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계좌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가 병원에 입원을 했대. 안산에. 그래서 했더니 같이 가볼래 했더니 가재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 가서 이제 짜장면이 걔가 먹고 싶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둘이서 하나를 나눠 먹고 무슨 뭐 유희양 카드라고 그 당시 애들이 되게 좋아하던 그 놀이 카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거기서 저녁 먹기 직전에 나왔으니까 그리우니까 밤중이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나서 걔가 한 2주 있다가,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집으로. 근데 저희 아들이 걔를 보자 대전을 가지는 거예요. 대전이 집인데. 저로서는 너무 답답했어요. 남의 집에. 아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8살인가 9살인가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동갑이에요, 걔랑. 그 친구가 돼가지고 같은 남자애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는 왜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면서 말로만 하고 안 하냐 그래서 찔려서 갔죠.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서 대전에 무작정 또 연락을 해서 할머니 전화번호를 아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황당한 거죠. 애까지 데리고 거기까지 내려왔으니. 대단하게. 저 온다고 또 반찬도 하시고 있는데 민망하게 이럴 데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정쩡한 뒤 애들이 신났고. 근데 웃기는 거는 거기서 자고 왔어요. 저분이 댁이 어디셨었어요? 우리죠. 처음 간 남의 집에서 자고 올라. 그게 이제 그랬는데 그때 걔 손이 그냥 건투글러브 모양이었어요. 다 녹아내려서 덩어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손가락을 기능은 못하는데 만들어만 주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지선 씨라고 이화여대 그 졸업반 때 화상 입어가지고 막 그 알려져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모임에 지선이 뭐 지사모라 그 지선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화상에 대해서 모르다가 지선실 통해서 화상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화상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아이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위해서 병원도 알아보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뭐 당시에 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것저것 방송에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데가 있나요? 그래서 아무 데나 방송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웹사이트에 메일 주소란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얘 사진이랑 이제 사건 정황이랑 지금 상태랑 필요한 수술이랑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랑 해서 그냥 다 썼어요. 네, 문서를 작성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방송에 얘를 내보내고 그게 이제 방송을 타면서 어떤 분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한 1000명 이상의 뭐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애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애들 몇 명 안 되니까 얘들을 돕는 후원의 밥을 한번 해보자. 회원들이 다 한번 모여보자. 온라인이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이자 해서 모여가지고 보라매 공원에 빌려가지고 네. 통으로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모여서 그날 뭐 이렇게 다 모인 거죠. 다 모여가지고 그날 모인 뭐 모금액이랑 해가지고 과자 한 거랑 해서 전달을 하고 끝내자고 다 전달했어요. 끝냈어야 되는데 네. 못 끝낸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른 애들이 소개를 받고 해서 또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카페를 원래 운영하시던 분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힘드니까 네, 저보고 하라고 해서 졸제 카페지기가 되면서 이렇게 도와내신 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2005년에 네, 단체 등록을 걔 때문에 하게 되고 단체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애들 소개하느라고 뭐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데도 나가고 네. 이렇게 했었어요. 안 보이는데 새하얀 같은 데 이렇게 제 얼굴 잘려서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하면서 점점 애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은 중간중간에 가족들 반대도 컸고 해서 컸을 것 여기까지만 같아요. 하고 그만둬야지. 제가 특별히 잘나거나 뭔 사명감을 추천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닥치니까 그리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 계기는 진짜 아드님의 딱 그 한마디 네. 그거랑 네. 저는 한 5만 원 후원하고 그냥 그러니까 대표님 고 비전오프라고 하면 다 호프집인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네. 런던 그랬어. 비전오프도 이름을 사실 공모해서 상품권 걸고 공모한 건데 상품권 네. 걸고. 회원들한테 네. 그랬는데 이제 비전 VISI 그러니까 예. 뜻을 보면 그렇겠다는데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방송 나왔더니 오늘 영화 감독님이 그래서 호프집이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반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속상할 것 같아. 아니요. 안 그래요? 예전에 그 2000년도에 사무실을 이제 제대로 정식해요. 그 전에는 이제 여기저기 남해 너부살이도 하고 저희 집에서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아들 방을 비워내고 거기다가 잔뜩 갖다 놓고 있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실 생기고 전화번호가 뜨니까 호프집인 줄 알고 실제로 주문이 많이 왔어요. 진짜요? 한 2년을 주문 전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다가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하고 전화했길래 그냥 알았다고 배달해 주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제가 카페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카페는 없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홈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뭐 후원 뭐 이런 이렇게 그럼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이 회원분들인 건가요? 아니 거기 회원이 다 회원은 아닌데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냥 온라인 카페 그 홈페이지만 가입돼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몇 명인지도 제가 다 모르고 그럼 꾸준히 누가 누군지 이렇게 잘 몰라요. 후원금 내는 회원들이 몇 명? 지금 한 70명 정도 될 거예요. 70명. 네. 뭐 저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회원들이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거의 없고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하세요. 계속 다 그럼 변함없이. 그분들이 뭐 월 뭐 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럼 그 회원분들이 낸 회비로 충분히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 같으면 어린 마음 끊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료 수술하는 데가 워낙 많아요. 다른 큰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저희가 연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난민들 이런 애들 정말 소액으로 도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만 주로 많이 하는 게 요즘은 보험이 안 되는 네. 보습제라든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얼마 정도 있어요? 일단 한 세트가 수백만 원씩 할걸요. 사서 다 쓰려면. 근데 뭐 한 500ml 한 통을 사면은 한 2주면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려움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려워요. 그 가려워서 긁다가 애들이 많이 긁으니까 손발을 묶어놓기도 하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심하게 긁어서 피나고 그게 상처가 되니까. 화상 상처는 좀 치료가 되면 그렇게 가려워요. 엄청난 가려움이. 상처가 조금 나도 그게 아물 때는 약간 네. 긁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화상 상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건조하니까 뭐 오일도 바르고 보습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걸로 마사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보험이 안 돼서 비싸요. 마사지를 하면 이제 다치고 1년 안에 하면 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뭐 팔 하나가 뭐 3만 원, 5만 원, 뭐 다리 별도, 얼굴 별도 뭐 이런 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수십만 원이고 거의 매일 가게 되면은 그거는 뭐 이게 의학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구나. 많이 인정을 받긴 하지만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도 그 인터뷰에서 그 대표님이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화상 그런 지원, 약간 의료보험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이제 법제적인 노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간담회도 하고 네.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표님이 활동하고 그만큼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돕겠다고 한 뭐 정치인도 있었을 것 같고 방송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약간 좀 변화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상 그런 지원을 위한 예를 들면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의학용어로 우리말로 상출물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창상이 심한 경우에도 그러면은 상출물의 양이나 꺼지의 수에 따라서 보험 수가가 달라지는데 화상은 그게 더 보험이 조금 적용이 좀 그래서 뭐 A부터 E까지 보험 수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항목에 따라서 100% 보험이 되는 보험급여가 되는 것, 또 뭐 반반, 네. 70%뭐 본인 부담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예 보험급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게 예를 들면 연고 하나가 그 연고가 만들어질 때 그 허가사항에 식약처 허가사항에 이제 창상, 뭐 외상 이 정도만 나오면 화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그러면 화상 진단이 어떻게 환자들은 나오냐에 따라 8g, 12g짜리 연고제를 25,000원, 비싸게 한 8만 원, 10만 원에 사서 쓰고 일반 환자들은 보험이 되니까 몇천 원에 사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화상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성인은 성장이 멈췄으니까 괜찮은데 아동 청소년들은 계속 자라잖아요. 계속 자라는데 이식한 피부가 잘 안 늘어나니까 네. 계속 해줘야 그래서 돼요. 1년에 꼭 뭐 한 번 정도 짧게는 1년에 2번도 하고요. 길게는 2,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 자기 피부를 떼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 피부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피부가 안 되니까 이제 인공 피부를 섞어서 쓰는데 보험이 지금 많이 확대가 돼도 아직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조 피부가 보험이 안 되니까 그것도 비용이 상당하고요. 그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칼로덤이라고 하는데 이 배양하는 비용도 한번 그러니까 맡기는데도 뭐 돈 몇백이 드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일단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처음에 일단 한 번 다치면은 몇 천에서 1, 2억은 잠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거 물론 굉장히 심각한 화상이에요. 약간 중증, 네. 뭐 그때 몇 저희는 퍼센트 이상이면은 네. 15%. 신생아는 15%만 화상을 네. 입어도 사망해요. 영아까지는 1년 미만 영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는 한 40% 이상 되면 애들이 죽을 수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40%라는 거는 들어가서 진짜 굉장한 그 양인 거죠. 피부 면적에 그 비하면. 그 화상만으로 지금 장애로 인정되는 거는 안면 장애밖에 없는데 그래도 화상 장애는 아니고요. 안면 기형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안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1등급이 안면 1등급이 90% 목에서부터 이마 여기까지 경계선까지 90% 이상의
회생 불가능한 장애가 있어야 음. 예, 1등급이 돼요. 저희 지원한 아동 중에 암인 1등급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래요. 지금 네, 있어요. 근데 저는 2등급 받은 아이 정도만 봐도 그러니까요. 과연 내가 젊었을 때 저런 정도의 화상을 입었을 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원상으로 복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이렇게 피부 확장술이라 해서 좀 피부를 늘려요.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덮는 게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는 안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아이들이 화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적인 그 우울감과 트라우마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그 치료하고 한마디로 심리 치료라고 하나 네.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꾸준히 해온 게 심리 치료예요. 그게 더 많은 네. 것 같아요.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건 정신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애들 수술하고 하면은 매번 가지는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거의 매일 가서 했었는데 그 아이가 수술반 입구에서 그 전까지는 조금 그냥 그러는데 그때가 31번째 수술인가 그랬어요. 근데 11살짜리가 31번째 수술이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수술방 이렇게 그 침대차가 들어가잖아요. 스트레처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을 잡고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날 죽여! 막 이러는 너무 거예요. 고통스러워. 네, 차라리 날 죽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 이렇게 사는데 죽겠다고. 수술 절대 안 한다고. 나 여기서 죽을 거라고. 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렇겠다.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씩씩하게 들어갔는데 그날은 31번째 수술인가 그랬는데 자기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냥 나를 죽이라고. 다른 병도 물론 아이들이 힘들지만 화상의 고통은 진짜 네. 약간 일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했으면 대학 때 네. 사람들의 인식도 어쨌든 많이 변함을 느끼셨겠군요. 옛날이랑 지금. 화상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는 많이 숨기고 막 이렇게 안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아니 그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화상 당사자들은 보니 어른들 보면 자기들끼리 잘 안 보여요. 서로 보기 힘드니까. 근데 근데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초창기 애들을 데리고 그 남자아이 저희 아들이랑 친구가 됐던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가장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때는 부모가 아빠는 애들을 구해놓고 사망을 했고 엄마는 이제 그때 집이 없었던 상태라 물어봤더니 마트에 가서 쇼핑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게 남들 해보고 싶은 거고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놀이동산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놀이동산을 데리고 놀러를 많이 갔어요. 한 달씩 저희 집에 와 있으니까 방학 때면. 그러니까 남매가 다쳐서 이제 누나가 입원을 하면 할머니가 걔를 케어해야 되니까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있으면 누나가 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가거나 마트에 가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죠. 이상하게 네, 뭐 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요. 얘 얼굴이 왜 이래요? 막 이렇게 묻고 가는 애기 엄마도 자기 애 손을 질질 끌고 와요. 애가 막 질질 끌려서 와요. 애를 울고 안 가겠다 무서우니까 괴물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는 어린애는 괴물이라고 울고 불고 정말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네 있어요? 애기 엄마인데 젊은 애기 그러니까. 엄마인데 왜 다쳤니 저를 보고 얘 왜 이래요? 저도 당황스럽고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봉사자들이 많아지면서 가운데 애들을 세우고 좀 둘러쌌는데 보이게. 네. 그래도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픈된 공간이든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바닷가에 가고 애들 데리고 제가 4박 5일씩 여행을 휴가를 걔들하고 맞추는 거죠. 그래서 4박 5일씩 여행도 다녔거든요. 차를 렌탈을 해서 아예 큰 차를 렌탈을 해갖고 애들 다 태워서 예, 저희 가족들까지 싣고 그래서 4박 5일씩 여행을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애들 한 명씩 집에 다 데려다주고 저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화제를 몰고 다니죠.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웃기는 일도 많았어요. 가발도 쓰고 우리끼리 막 놀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어느새 뒤에 와서
이러고 같이 사진이 찍혀 있다던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얼굴 보고 이제 그 눈빛이랑 보고 저기 그리고 있었구나. 이제 초창기에는 레스토랑을 빌려서 한 100명이 저희가 회식을 하러 갔어요. 네. 애들 20명하고 부모님하고 저희 회원들하고 무슨 행사가 끝나고 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갔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큰 그런 아주 큰 강남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가 테이블을 쫙 해갖고 아예 예약을 했으니까 아가씨들이 밥을 먹다 아우 더러워. 어머.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애만 들었어요. 어떡해. 화상 입은 애만 둘만 들은 거예요. 애들이 끝에 이렇게 놀다가. 왜 애들은 애들이라서요. 밥 먹고 나면 일찍 먹고 나가 놀아요. 그러다 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놀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과일 같은 거 먹으면서 놀았는데 아가씨들이 더러워. 우리 나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다가 나가니까 애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화장실 가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밥 먹다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네, 불안이 있었다. 진짜. 그래도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에 발을 들이고 코 깨게 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그래도 택하게 된 게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느끼시게 된 거 있어요. 그냥 애들이 행복해할 때? 애들이 행복해할 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그 아이가 지금은 20대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걔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거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아니 그 아이가 네.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걔가 경남 어디 저쪽 아랫동네 사는데 그 아이는 미국에 사는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이 소개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만나러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알게 되고 해서 그 아이는 등하고 몸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은 안 입었는데 팔하고 이런 데도 있고 해서 그 아이 수술은 한 번 하면 기본 1,500이에요. 넓어서 그런 거. 범위도 넓고 뭐 들어가는 것도 많고 해서 걔는 몇 번에 걔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해줬을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 수술을.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걔가 중학교 때 이제 걔를 보러 저희가 이제 애들이 잘 있는지 한 번씩 돌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야 애들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부모님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오는 것만으로는 병원에 오면 실제로 수술할 상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보기 싫다고. 네, 뭐 돈을 후원을 하고 뭐 몇 천만 원을 후원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닫혀있어. 걔는 보기 싫은 거죠. 네, 애들 대부분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문도 안 현관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그 멀리 갔는데 다시 돌아왔죠. 진짜요? 네. 어떡할 것이에요. 안 열어주는데 얼굴도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엄마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전화통화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도 물론 저희 지원을 입원했죠. 근데 걔가 우리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를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걔도 성장을 한 거죠. 이모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그때는 제 손이었다고 그럴 때 괜찮다고. 진짜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 있잖아요. 저희 심리치료 캠프 때 오면 멘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15년 이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자라서 큰 애들이 조그만 애들, 그 조선족 아이들, 이화여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요? 걔가 지금 단체를 해요. 근데 그 아이도 저희 캠프에 와서 같이 음악치료에 참여도 하면서 이제 음악치료는 교수님이 제자들 몇십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같이 하고 또 멘토도 되고 애들한테는 어린아이들한테 똑같은 가장 좋은 게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동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화상은 동료 상담이 잘 안 돼요. 성인 화상 환자들이 아동을 보는 걸 힘들어해서 성인은 저희가 안 도우니까 안 도와준다고 욕만 먹고
그래서 안 되는데 애들이 커서 성인이 되니까 걔들이 캠프에 와서 멘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네. 너무 좋네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감사한 거죠. 애들이 성장을 하는 거. 그러면서 저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애들이 학교에 가면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애들이 바뀌면 새롭게 다시 괴물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외모가 다르니까 손도 없고 막 다쳐 있으니까 그러면 담임 선생님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애가 1년 내내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반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혐오감을 준다고 혐오감을 준다. 이런 단순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왔던 어떤 기업에서 학교 발전 기금을 좀 줬어요. 그렇게 하고 교장이 바뀌었을 때 저희도 가서 막 이렇게 서브를 하고 해서 일반 학교로 옮겼어요. 걔가 그래서 그 지적장애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다녔어요. 그럼 걔가 보조 교사로 있는 거죠. 뭐 지적장애 아동들은 굉장히 지능이 낮고 자기 스스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능에는 문제가 없고 그렇죠. 굉장히 지능이 네. 좋은 아이였어요. 그러니 가서 배운 거라고는 선생님들이 애가 딱하니까 초등학교 기본 수학 뭐 이런 거를 가르친 거죠. 거기서 배우고 다른 애들 뭐 밥을 먹이고 이런 거 가서 돕고 그러도 나중에 일반 학교에 발전 기금을 내고 학교를 옮겨야 됐던 편입을 했던 2학년 2학기 때인가 그러니 그런 차별을 당해야 했었으니까 얼마나 참 진짜 수많은 네. 그런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머리한테 세상이 이렇게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면서 생각하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 그게 물론 약간 이상한 못된 인간들이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그런 거를 보고 알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지만 옛날에는 무지했잖아요. 사람들도. 그러면서 무지가 악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차별을 또 많이 자기가 그게 나쁘다는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그 차별을 했던 거라고 봐요. 근데 다름에 대한 게 그렇죠. 네, 다르다는 그런 거를 못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런 공감도 많이 네, 떨어지고 그게 애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뭐 불을 질러 맞아요. 갖고 다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부모가 일을 다 나가서 애들만 있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애 하나는 사망하고 하나는 겨우 살았는데 그런 다른 경우에도 그러니까 또 그런 그 장애 화상 환자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무지했다.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지해서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긴 하죠. 맞아요. 그 제가 공익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특정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너무 다양하고 네. 세상이 다양해진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례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다 전부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수상황이 워낙 많아서 요즘은 많죠. 고래준 노년층도 많고 또 자식에게 외면당했지만 예,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멀쩡히 자식도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자식까지 사인을 받아가면서 그 수급자로 바뀌는 예,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익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 서베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전화로 하는 서베이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필요하죠. 실제로 그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이 보편 타당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네, 공익은 보편 타당하지 않으면 정의도 마찬가지듯이 신뢰성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편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네,
지금 뭐 그렇게 사업 같은 거를 그냥 앞으로의 뭐 어쨌든 그냥 바람 뭐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다. 아니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빨리 인맥도 두텁고 좀 그런 사람이 공을 넘기고 했으면 좋겠다 싶다 싶어서 이제 대표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저희를 한 부팀으로 이렇게 그래요. 했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쭉 이렇게 막 내막을 보고 나가는 제출하는 게 보더니 포기하셨어요. 거기서 복지재단에서 저희 한 팀으로 자기네 팀을 가지고 와서 하려다가 그럼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포기가 꽤 오래전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처음 개를 한 게 3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지금 벌써 50대 중반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체력적으로도 안 따라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들하고 저하고 갭이 너무 커요. 이제는 네. 이모였던 시절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지금 20대가 20, 30대는 이모지만 네. 어머니 거죠. 좀 있으면 이제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젊은 세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밤새서 애들하고 몸에도 힘이 좀 붙이죠. 네, 애들하고 잘 놀거든요. 저는 애들하고 온갖 게임을 다 하고 보드게임이 저희 몇 박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보드게임이 거의 없고 애들하고 하는 게임도 다 알아요. 요즘 하는 애들도 능숙하게 다 하고 하는데 그게 막 2시, 3시까지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옛날에는 밤새서도 놀았어요. 밤새 마피아 게임하고 막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12시만 되면 완전 졸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딸리니까 누군가 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멤버 중에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또 뭐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화상은 저희 같은 지원이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좀 사실 그냥 국가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기관에서 지금 네. 좀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 잘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떠안지 않아도 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힘든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정리를 해서 또 좋은 어쨌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네. 활동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잘 기록을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뭐 어쨌든 이런 또 저희 같은 데서 또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네. 그죠? 이런 시각으로 하시면 네. 그래서 한 말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화상은 누구나 입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겨울철에 특히나 산불 내지 마시고 네. 건조한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네. 오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